저는 30 중반에 결혼해 지금은 10년이 넘었고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 없이 지내는 딩크 부부라 집은 늘 고요하고 명절이 아니면 크게 분주할 일도 없습니다. 남편은 형이 한 명 있고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두 아들. 그 사진 속에만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과묵하셨고 형님 부부가 가까이에서 자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명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은 2번이니까 한 번씩 번갈아 가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늘 먼저가 되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 말은 가볍게 오갔지만 저는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 저는 새벽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고 부엌은 뜨거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뒤집개를 들고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걸 다 해야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인데 조금은 해야지. 시댁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버님과 남자 형제들이 앉아 있었고 부엌에는 저와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구도가 어색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차례를 크게 지내지도 않고 모이면 그저 밥을 먹고 이야기하다가 흩어집니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너희 편한 대로 해라.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중심으로 움직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면서 저는 명절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 들고 가고 상을 차릴 때 옆에서 접시를 놓았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같이 해야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절은 비슷한 장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점점 그 자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친정에서 엄마 칠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갑 때는 형제들이 모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바다를 보며 오래 서 계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멀리 가보자. 해외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모두 직장인이 되었고 휴가를 따로 내기가 애매했습니다. 결국 연휴가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명절과 겹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일정은 미리 잡혔고 비용도 선결제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부담되면 안 가도 된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꼭 같이 가야지.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시댁에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서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순간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형님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 말은 짧았고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명절 전에 따로 찾아뵐게요. 말을 더 많이 할수록 괜히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괜찮을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설명을 더 해야 하나 싶었고, 괜히 한 번 더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빠진 적도 거의 없고, 준비도 성실히 했고, 예의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말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일상 속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류만 살짝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정적이 나중에 제 마음을 오래 붙잡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그저 딸이었고 며느리였고 아내였습니다. 그 셋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건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저는 괜히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일정은 이미 몇 달 전 확정이었고 항공권과 숙소도 다 결제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통화를 마치기 전 늘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너 때문에 말 나오면 안 된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정말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잠깐 굳어 보였던 형님의 표정도 제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준비 이야기가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음식 가짓수 줄이자. 예전에는 제 이름을 불러가며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이번엔 혼자 정리해서 올리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원래 형님은 같이 하자고 하던 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형님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통화 좀 할 수 있어?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형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추석 얘기 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 이미 다 정해진 거지? 그 질문에는 묘한 온도가 있었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엄마 칠순이라 몇 달 전부터 이야기됐어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형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가족들한테 말하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나한테 먼저 얘기해줬으면 좋았어. 그 말은 책망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서운함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 지나고 말씀드렸고 그때는 별말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괜찮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형님은 바로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은 들었지. 근데 기분이 좀 그랬어.
기분이요? 제가 묻자 형님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나한테 알리는 것 같았어. 통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뜻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가방끈을 쥐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형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네가 빠지면 결국 내가 다 해야 하잖아. 그 말은 솔직했고 그래서 더 날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명절 전에 따로 찾아뵐 거고 필요한 준비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형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님은 말을 흐리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한 번 빠지는 게 아무렇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질까 봐.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형님, 저는 그동안 빠진 적 없잖아요. 형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거야. 그 말이 이해되는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고 사람들이 밀려나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알아?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조금 서운하신 것 같아. 남편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 말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잘못은 아니지. 그냥 입장이 다른 거겠지. 입장이 다르다. 그 말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제 마음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제사가 있어 시댁에 들렀습니다. 부엌에서 형님과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형님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자리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일까? 한번 비우면 의미가 달라지는 자리일까? 아직 누구도 큰 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누가 노골적으로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 사이가 조금 길어졌고 눈길이 예전보다 덜 머물렀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말을 계속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이 많아져야 할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더 겹치게 됩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그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몰랐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잠깐 들를 수 있어? 명절 준비로 장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장본 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대야에 고기와 채소가 담겨 있었고 형님은 앞치마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였지만 분위기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찾아 묶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형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기부터 재워. 부엌은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과 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가 형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행은 연휴 첫날 출발이라고 했지? 네.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형님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전날은 여기서 못 자겠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전날 시댁에서 자고 아침부터 준비를 도왔습니다. 네, 이번엔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해서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할 건데? 그 질문이 갑자기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제가 미리 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형님이 그제야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져다 주는 게 다는 아니잖아. 부엌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형님, 그래서 오늘 도와드리러 온 거예요. 형님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번엔 좀 다르게 생각해 줬으면 했어.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해요? 형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행 날짜를 바꾼다든지.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잡은 일정이에요. 그래도 명절이잖아. 그 한마디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칠순이에요. 형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야. 형님, 저 그동안 명절 한 번도 빠진 적 거의 없어요. 그래. 그래서 더 아쉬운 거야. 아쉬움이 아니라 기준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해? 형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행 얘기. 남편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정리된 거잖아. 형님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리된 게 아니라 정해놓은 거지. 남편이 멈췄습니다. 형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그걸 빼고 여행 가는 게 맞아? 그럼 형수는 친정 행사 있으면 안 가요? 나는 명절엔 안 빼. 그 말이 선처럼 그어졌습니다.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안 빼고 왔어요. 그래도 이번엔 다르잖아. 뭐가 다르죠? 제가 묻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빠지면 이 집 며느리는 결국 나 하나야. 그 말이 결국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여행 문제가 아니라 다리의 문제라는 걸요. 그럼 저는 평생 빠지면 안 되는 자리인가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형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하지만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뭘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날 부엌에서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라는 자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언가가 달라진 걸까요? 추석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왔고 엄마는 많이 웃으셨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고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여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쪽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선택이 아니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저는 시댁에 들렀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선물과
친정에서 사온 과일을 챙겼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형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짧은 인사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형님, 여행 선물이에요. 형님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서로 조심하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굳이 명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형님도. 저는 그 상태로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받았습니다. 응, 엄마.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고 단어 사이에 작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다영아, 응,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어제 형님이 전화하셨더라. 형님이? 응, 그냥 명절 얘기 좀 하자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무슨 얘기했어? 엄마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 했습니다. 명절에 여행을 굳이 그 날짜에 잡으셨어야 했냐고 하시더라.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날짜는 아이들이 맞춘 거라고 했지. 잠깐의 침묵 뒤에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괜히 내가 내 입장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엄마는 미안해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는 웃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명절을 몰랐던 건가 싶어서.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저와 형님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부모를 건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엄마한테 전화했대. 남편은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왜? 명절에 왜 여행 날짜를 그렇게 잡았냐고. 남편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한테 말할 일이잖아. 내가 형수한테 말해볼게. 아니, 내가 할게. 그건 제 문제였습니다. 제 엄마가 죄인처럼 느껴진 일은 제가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형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엄마한테 전화하셨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응. 왜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형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야? 제 일은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친정에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 가족이 결정한 거예요. 형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은 양가 다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명절 전에 따로 찾아뵈었어요. 나는 내가 친정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느껴. 형님,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통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명절 한번 못 간 걸로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좀 더 이 집 입장을 생각해 줬으면 했어. 저도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생각하면서 했어요. 통화는 그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과 저는 전처럼 지내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괜히 더 살갑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명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날짜 맞춰서 하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쓰렸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명절이 아니라 엄마가 위축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형님은 아마도 자기가 지켜온 방식이 흔들린다고 느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쌓아온 균형이 한순간에 의심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한 집에 속하는 게 아니라 두 집 사이에 서 있게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서운해지고 미안해진다는 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명절은 계속 돌아올 겁니다. 저는 아마도 또 고민할 겁니다. 말을 어떻게 꺼낼지, 누가 먼저 서운해질지.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겠다는 것.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